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2학기 스포츠 전문 상담 오늘 수업을 맡게 된 박수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심화과정 우리 학생들이 이 스포츠 전문 상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스포츠 상담 혹은 스포츠 심리에 대한 관심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많이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갈급함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죠. 특별히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겪게 되는 후천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또 경험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이 어떤 상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스포츠 활동으로 발생되는 마음의 상처 및 고통이 증가되고요. 결국은 스포츠 상담을 통한 예방 관리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즘에 보면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스포츠 상담도 엄청나게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어떤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학기를 통해서 이 스포츠 심리 상담, 스포츠 전문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전문 상담이란, 스포츠 심리 상담이란 무엇일까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고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스포츠인이, 그 일반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또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사고를 통해서 인한 심리적 장애, 공황장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스포츠 전문 상담, 그리고 스포츠 심리 상담가가 필요한 거죠. 요즘 특히 운동 손상 및 부상으로 인해서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들도 심리적인 장애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전문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심리적인 상태를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심리적 상태를 회복함을 통해서 원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스포츠 전문 상담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요, 스포츠 전문 상담에 대한 내용이고요. 소속은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소속인 저희 학교 은사님이 더 하건데요, 정구인 교수님께서 이 스포츠 전문 상담에 아주 유명한 심리에 일가견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전문 상담의 핵심 3단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운동과 정신 건강. 두 번째는요, 운동과 동기부여. 세 번째는요, 신체 훈련과 심리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운동과 이 정신 건강은 특히 멘탈 부분이요, 뗄래야 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도요, 이 멘탈과 정신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운동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심리적인 건강이 무너지면서 운동 수행 능력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운동과 동기부여인데, 모티베이션 쪽인데요. 특히 이 운동과 동기에 대한 부분도 심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심리와 전문 상담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특히 동기 부분에 대한, 이 동기 유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밀도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 수행 능력이라든지 심리에서 동기가 차지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기에서 모든 움직임과 심적인 상태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수행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살면서 인생의 목표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학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없다면 우리는 움직이지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확고한 목표와 동기가 있는 분들은 그 목표와 동기에 따라서 자신의 몸과 그리고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일치시키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진보되고 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체 훈련과 심리 상태인데요. 이 신체 훈련과 심리 상태는 운동 수행 능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되고요. 과도한 긴장이라든지 과도한 불안이라든지 이러한 상태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긴장이 또 적정한 수준의 어떤 그 부담이 신체 훈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심리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움직임도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긴장을 하는 학생들, 또 지나친 긴장을 하는 선수들, 지나친 긴장을 하는 일반인들이 과연 운동 수행을 할 때, 실제적인 그 신체 활동을 할 때 부자연스럽고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 계획은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스포츠 전문 상담이란 그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강부터 15강까지 순서가 되어 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강의와 또 동영상, 또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스포츠 전문 상담의 이해고요. 1.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포츠 전문 상담의 이해 2고요. 이 전문 상담, 심리 상담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전문 심리 상담사가 전문 심리 상담이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강은요. 스포츠 전문 상담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제 4강도 스포츠 전문 상담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5강도 스포츠 전문 상담의 원리 세 번째인데요. 이 상담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기본적으로 심리의 상담의 원리도 같이 파악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결코 올바른 상담이라든지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훌륭한 선수에게 훌륭한 내담자나 상담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상호 보완을 할 때 훌륭한 경기 성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전문 상담이 그 스포츠 선수에게 또 상담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원리들 그리고 진행하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6강은요. 스포츠 전문 상담 윤리인데요. 전문 상담사의 기본적인 윤리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비밀 보장이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자존심을 보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그 전문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7강은 운동 실천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8강은 중간고사를 실시하고 1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강은요. 운동과 정신건강인데 특별히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운동과 차지하고 있는지 운동과 정신건강의 어떤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제 10강은 건강운동 심리학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운동부상. 운동부상이 사실은 운동선수에게나 일반인들에게 가장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할 때가 많은데요. 한번 부상을 입게 되면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나약해지고 그 운동 부상을 당하기 전의 어떤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강은 건강운동 심리학 중에서 운동 중독인데요.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 요즘에 지금 사회체육이나 생활체육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건강운동 심리학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2강은요. 건강운동 심리학이고요.
식이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13강은 건강운동 심리학 약물 오남용, 약물 오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4강은 심상력 향상, 시합상황의 대처 및 자기조절 훈련인데요. 이것은 운동선수나 어떤 그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그 사회체육과 생활체육에 열심히 있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각종 그 시합 상황이나 어떤 운동 상황에서 이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고 상대에게 그리고 또 본인에게 컨트롤을 잘 하는 사람들이 실력의 이상, 실력의 더 과도한 보상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대부분 심적인 상태와 또 자기 조절 능력의 어떤 실패 혹은 성공에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강은 기말고사를 보면서 2학기 그 스포츠 전문 상담 모든 일정을 이제 마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제는요, 스포츠 전문 상담의 훈련 방법, 예를 들어서 뭐 각성 조절이라든지 자신감 강화라든지 뭐 자기 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집중력 강화 혹은 심상력 향상, 자기 조절 훈련, 이러한 그 스포츠 전문 상담 훈련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고르셔서요, 실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그 상담 사례를 조사한 것을 이렇게 작성해 보시면 되겠고요. A4 용지 3장으로 제 이메일로 제출 기간은 15강 수강 전까지, 대체좀 좀 중간고사 전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이렇게 스포츠 전문 상담 훈련 방법, 스포츠 심리 상담 훈련 반복 중에서 과제를 내드리고요. 끝으로 유대인 교육법,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유대인 부모처럼 우리 그 스포츠 전문 상담, 심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고요. 바로 뭐냐면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또 조언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건데요. 유태인의 교육법에도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유태인 교육법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그 스포츠 상담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인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반복들을, 그러한 또 내용들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전문 상담, 그리고 또 스포츠 심리 상담의 기본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스포츠 전문 상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스포츠 심리 상담 혹은 스포츠 전문 상담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기본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전문 상담, 심리 상담의 원리가, 그 전문 상담 수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오리엔테이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